때문에 사실 오늘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은 일부 동전주라고 일컬어지는, 그렇죠? 동전주, 릭스솔루션, 우리종금, EID, EDT, 동전주에서 올라왔던 대한그린파워. 이거 파동 미친 것 같아. 그 다음에 서울식품, 이화전기, 미래ING, 세종텔레콤, 진짜 수많은 동전주들이 오늘 난리를 쳤고요. 저렇게까지 안 올라오더라도 동전주들이 골든센츄리, 리더스 기술투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NK물산, 동전주 찾아다녔나? 시장 참여자들이. 지폐 이하에 1000원 밑에 있는 종목들, 코디엠 400원짜리. 상당히 많은 동전주들이 올라왔고, 이거는 하나의 테마인 것 같아요. 이스타코 동전주 찾기 테마가 된 것 같습니다. 대창솔루션, 약했던 것들도, 동전주 중에서 약한 것들도 5% 이상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하루종일 HLB의 아주 시장은 하루종일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2조 2천억 이상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HLB가 지난번에 2019년 10월달, 9월달, 10월 해가지고 엄청나게 끌어올렸던, 이거 19,000원에서 10배 가까이 끌어올렸던 이 파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떤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 이때의 공시로 인해 올라왔던 거를 허위 공시했다. 1년 6개월 전 일을 허위 공시에서 올라간 거다라고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도가 있자마자 하한가로 추락을 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오늘 2시에 HLB 회사 측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해서 그 전까지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 시장 어쨌든 5조 원짜리니까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집중을 한 상태였어요. 흐름을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주 테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쿠팡 플러스 동전주 테마가 형성된 거고, 결국에는 2시에 HLB는 실시간 라이브로 올리지 않고 영상을 미리 녹화해가지고 올리면서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생길 수 있는 변동성을 좀 줄여주고자 한 것 같긴 한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마치 시장은 설거지 파동이 나온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줬습니다. 하한가에서 핫다 물량이 들어온 다음에 급등을 주고 터닝해서 다시 하한가 근처로 떨어지는, 실제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분봉상 이거를 뺀다면 사실상 저하한가 출발을 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봤을 때 압정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보통은 설거지라고 볼 수 있는 파동이기도 합니다만, 종가의 하한가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HLB의 어떤 허위 공시가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 아직 시간을 좀 번 거, 일부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한다는 점, 어쨌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시간은 조금 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도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하한가를 가서 다음날도 개파락 혹은 점하한가를 가면 시장이 정말 힘들어져요. 물론 힘들다고 해서 영영 구가 안 되냐 이것도 아니지만, 코스닥이 당장 1000포인트 다시 돌파하러 가기에는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얘가 종가로 잘 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6만 7, 8천원이나 7자 보고 끝나면 좋겠다, 7만원대라도 조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람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종가가 나왔고요. 66,500원. 얘를 제가 오늘 장중에 방송에서 매매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드린 건 하한가 따라잡기 핫다였어요. 제가 20만 주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는 접근하지 말고, 혹시 사셨거나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통적으로 분할 매도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최고점까지는 어디까지 찍을지 모르지만 매도를 안 한 것보다는 낫다라는 결론. 그렇죠? 다들 오늘 주가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사서 보유하셨든
하한가에서 사서 보셨던 기존에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거든 오늘 분할 매도를 해서 없애는 게 결론적으로 나은 거죠. 그렇죠? 다들 보셨듯이 얘가 뭐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줄이지 않았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험이잖아요. 2시 발표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그 발표를 보고 전국적으로 어떤 매매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베팅을 비중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슈거리가 있을 때는 다른 종목은 특별하게 뭐 할 게 없거나 혹은 힘들어지는 게 맞아요. 관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선택된 종목 제외하고 오늘 진짜 잡주들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거 말고는 테마와 잡주들 말고는 일반적인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어려운 날이었고 심지어 어제 관심 주목받았던 SFA 반도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던 SFA 반도체도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관심은 HLB 혹은 쿠팡 관련주들 이거는 너무 떠버렸으니까 KTC, KCTC, 동방이 싸그리 연상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말고는 그러니까 테마 형성된 거 말고는 다 HLB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어떡하죠?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놔둬보세요. 어차피 각자 다 책임져줄 거래가 있는 것들 거래 책임져줄 만한 어떤 주주 구성이 있는 것들만 공략을 한 거니까요. 일단은 지금과 같이 시선이 분산이 안 될 때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요. 결국에는 내일 시장의 관건은 또 HLB예요. HLB가 내일 추가 하락을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반등을 강하게 해줄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장이 풀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공포지수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는 코스닥에 국한된 모습이었던 것 같고 오늘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요게 오늘 많이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사실 오늘 공포지수가 이렇게까지 내려오기 힘든 환경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더 맞다고 봤는데 공포지수는 내려갔습니다. 즉 코스피 쪽은 아주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 자체만의 문제, 즉 HLB 등 시총 5조 원짜리, 그다음 G3BNT도 마찬가지였죠. HLB가 이끄는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파워,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단체로 급락을 해버리니 다른 바이오들도 괜시리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뭐 한국파마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들 괜히 뭐 박셀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같이 받아버린 거니까 심리적인 영향이죠. 심리적인 영향. 그 종목이 잘못했다는 거 없잖아요. 오늘 HLB 자체의 문제로 괜한 바이오들 하락을 이끌면서 코스닥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HLB가 포지션이 정돈이 되면 다른 바이오들은 괜히 떨어졌던 것들은 다시 원위치 찾아줄 확률이 높고 그러면 코스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정돈이 될 겁니다. 오늘 불안정했던 거는 오로지 코스닥에서만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코스피의 삼성전자 같은 거는 최근에 개인 매도를 이끌고 있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였는데 어제 오늘은 조금 다시 사들였네요. 아까 오전에는 매도를 하더니 어제 340만 주를 매도하면서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코스피 순매수에 큰 도움을 줬죠. 오늘은 사실 코스피 수급이 개인 매수 4천억이고 외국인도 뭐 같이 매수를 해줬지만 어제보다는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또한 하루 종일 HLB의 모습만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다른 거야 뭐 건들 게 사실 딱히 없었고 HLB만 좀 지켜보고 내일도 HLB에 집중하면서 HLB를 매매하겠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HLB의 흐름을 집중하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을 흐름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막판에는 좀 로봇 관련주들이 내일장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조금 보였어요. 로봇 관련주들 내일 혹시 움직임이 생길지 다들 관심 한번 가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들이 HLB 때문에 떨어졌던 바이오들이 정상 회복을 해주는지도 내일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버스는 수급을 볼까요? 자, 오늘 220만 정도 팔았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다시 또 땡겨놨죠. 결국에는 1년 내내 개인들은 고버스를 매수하는 힘만 쓰고 있습니다. 상장
최고치 돌파하고 있네요. 10억 320만 주죠. 예. 맞나? 10억 3,200만 주. 예. 10억 3,200만 주, 상당히 많은 수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수량이 늘어났고, 그걸 다 개인들이 많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시가총액은 2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예.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시장, 선물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곧버스의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 많이 떨어졌던, 주가가 떨어졌던 만큼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량을 늘려버림으로써 아직도 2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때와 시가총액이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때와 시가총액이 같습니다. 실제로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네. 시장이 혹시나 급락이 나오더라도 얘가 올라갈 힘이 많이 부여받지 못하겠죠. 수량 조절하면서 컨트롤하겠죠. 시가총액을 잘 보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수급 현황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시장 지표로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HLB 계속 봤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HLB에 집중하면서 다음 종목들 관심주나 매매할 거 혹은 보유 종목들 흐름을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은 유튜브에 요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